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2월 27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27일이 제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토요일을 잘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마가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도 뭐 아주 그냥 거의 풀게이트죠. 네. 그냥 뭐 꽉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뭐 좀 혼전 경주도 상당히 좀 보이고 또 박싱 경주도 또 중간중간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예상가는 적중이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번 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기념일 어떻게 좀 잘 해보겠습니다. 추천 이것도 좀 잘 하길 바래요. 자, 승부경주 지금 전철위원이 6경주네요. 국산마 5권 메인이고 11경주 2000m를 또 이제 승부경주로 가고 백마왕은 9경주 메인이고요. 2경주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입니다. 여기는 뭐 축이 있는 그런 경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8번마 인정할 수 있는 걸음이죠? 네, 뭐 지난 데뷔전에서 보니까 이 8번 천지타 뭐 순발력까지 이제 발휘하면서 초반에 약간 좀 경합을 했죠. 레전드 거리란 마필하고 약간 경합을 하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이제 입상을 했는데 일단은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8번 천지탑의 단독 선행. 또 이 마필은 또 훈련 때도 보면 뭐 소속조에 있는 뭐 황금들판, 톱3 뭐 이러한 마필들과 같이 연일 강하게 훈련까지 또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8번 천지탑의 선정 기대치가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8번마 뭐 인정을 하는 축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이제 뭐 1번마 상하벌 강자가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을 좀 남겼어요. 1200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1000m로 거리 내리면서 1번 게이트 들어왔는데, 자, 이게 뭐 이제 순발력을 발휘를 안 했죠. 데뷔전에서 약간 좀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봤어요? 일단 요 1번 상하벌 강자 같은 경우도 외산 사군 마필 마두령과 같이 이제 훈련을 같이 병합을 때렸는데 뭐 상태나 모든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1번 게이트의 이 문세영 카드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마필에게 좀 모래를 맞추면서 경주 적응력을 좀 키우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다면 요번에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무조건 선두권에 붙습니다. 빠르면 선행까지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상하벌 강자는 이번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마. 자, 그리고 이제 4번마 새벽 불꽃이 이제 김옥성 기수로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김옥성 기수는 3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기승정지가 원래 있는데 유예를 시켜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병마나 이런 마필들은 김옥성 기수 뭐 특유의 어떤 그 배당 또 이런 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또라이 기수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 지금 5번마 듬지기가 이게 이제 조금 복병마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체중이 한 20kg 가까이 좀 빠지면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12월 31일 날 주행심사 때 보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번마 듬지기 과연 이번에 뭐 조교는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게 아마 좀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로 4번, 5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경주 1200입니다. 지금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정말 좀 좋아진 마필이 한 마리 있어서 좀 완전히 좀 비인기마로 팔릴 텐데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순발력은 검증이 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구력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아주 좀 칼을 갈고 조교를 하고 있고, 또 마방 자체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와 있어서 거의 아마 인기는 완전히 없을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저는 한번 이 마필을 조교의 어떤 성과를 한번 믿고서 승부를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거의 뭐 백파크 마필 한번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이번 경주는 뭐 누구를 축으로 놓고 가느냐가 적중의 어떤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세게 보는 말. 중간만 잘 쓰면 되겠죠? 일단 뭐 10번 빅파이어가 직전에 이제 공백이 좀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공백이 있었는데 외곽을 타면서도 막판에 올라왔죠. 끝걸음을 충분히 또 살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51조 마방 같은 경우가 이제 마필의 전력이 이제 상승이 되면 다음 레이스에서도 다시금 강공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또 마방이죠. 51조 같은 경우도 서울 이 마방 중에서는 또 비교적 자원이 좀 풍부한 마방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문세영 기수, 여기에 또 훈련까지 또 문세영 기수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열심히 또 칼을 갈았기 때문에 10번 빅파이어의 선전 기대치 다시 한번 또 높게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번마.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던 이제 4번마 파워 정상, 요 33점 마방인데, 글쎄 뭐 요 마방은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기마 가지고 하도 안 가가지고 좀 깝깝하긴 한데, 뭐 뛰어온 전력으로서는 뭐 안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그 다음에 5번 뭐 이런 거 좀 팔리는 그런 게임이고, 2번마는 어떻게 봤어요? 이번 요 마필이 이제 4번 파워 정상하고 이제 선두권을 좀 다툴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뭐 직전 경주는 선행 나갔는데 선두권에 붙었던 마필들이 압박이 심해가지고 막판에는 좀 여력을 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번 실버골드가 선행 나가면 압박 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 레이스보다는 편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버골드가 직전에 착순권에만 만족했지만 이번 경주 선행 나가면 버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2번마. 지난번에 체중도 좀 많이 불었던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 한번 좀 상태가 많이 좋아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1경주 1000m입니다. 자, 여기는 뭐 인기마가 좀 있는데 혼전 구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떻게 봐요? 3번 비너스가 최근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죠. 계속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에도 이제 선행 나가가지고 2착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직전에 비해서 빠른 마필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외곽권에 8번이나 9번 이러한 마필들도 이제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3번 비너스가 선행을 선점했을 때는 직전처럼 입상의 기대를 다시금 또 가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8번이나 9번 요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먼저 튀어나가면 조금 각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 이제 3번 비너스가 현장에서 거의 강축 뿌리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지만 조금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번마 비너스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10번마 약속을 한번 좀 보겠는데 지난번에 비너스하고 같이 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3, 4마신 차이가 났는데 막판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여력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보통 보면 이제 이 마지막 200m가 13초대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제주 경마에서는 거의 다음 경주에 거의 승부가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장호성 기수 이번에는 한번 좀 승부를 제대로 한번 일찍 굳혀주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10번마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1000m 편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인기마 구도죠, 이게. 네, 인기권에 있는 마필의 기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하고 4번하고 이제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1번이 조건이 조금 낮았죠,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 아니냐 이렇게. 네, 1번 이제 강타. 진짜 지난번에 정평수 기수가 완전히 뽀록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데뷔전 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지난번도 보면 이 강타라는 마필이 자리를 계속 못 잡고 외곽을 돌았죠. 1번 게이트의 좋은 인연 그리고 이번 경주에 나오는 3번 나이트 아웃 언더 타운 자 이러한 마필들이 내치게 있었고 강타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계속 외곽 타면서 마지막에 깨졌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는 조건이 좋습니다. 1번 게이트 그리고 기승 기수도 정평수에서 신영철 기수라면 자 1번 강타의 첫 입상의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마 뭐 선행 나가면 더 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마 3번보다는 1번마가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마가 조금 이제 그 데뷔전에서 아마 이 마필이 실격을 당했던 그런 마필인데 공백 후에 서서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라서 뭐 6번마 아르고 한 건거 근데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상혁 기수가 최근에 그 연 2주 999를 배당을 내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뭐 인기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인기 3위권 팔리는 마필 가지고 제대로 승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 일단은 6번마도 좋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삼경주입니다. 900m인데요. 이건 좀 혼전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번 경주 관심 마필이 있어요. 7번 한백황우. 자, 요 마필이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이 한백황우 직전 뭐 400m 경주에서도 손쉽게 앞장 때려가지고 들어왔고 그 전 경주도 보면 발주 능력 자체를 충분히 뽑아내면서 선행으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7번 한백항우가 일단은 뭐 경주 자체를 장악할 수가 있죠. 거리가 이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7번 한백항우의 선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레이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7번 마.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한 20전씩 뛰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3번 마 세찬이나 4번 마 영웅소리 그리고 외곽에 이제 10번 마 초인 이런 게 이제 10전 미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편성상으로는 10번은 조금 약한 편성에서 뛴 거고 3번이나 4번 쪽에서의 어떤 그 상대마들이 되는 그런 구도라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900이기 때문에 혼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선이 뭐 경합이 된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 능력상으로 보면은 인기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8번마 같은 경우가 직전에 좀 상위권에서 뛴 편성이에요. 이게 금빛나 힘찬 기운 여기서 약간 좀 사양기가 있어가지고 제공을 받았는데 요 8번마 정도는 이제 부담 중량이 최고 높은 거 보면은 조금 이제 능력은 조금 있는 마필 아니냐 900m에서는 이렇게 봐서 8번마까지는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 1400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거리가 늘어나서 유리한 마필도 있고 불리한 마필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8번마가 뭐 강축으로 팔리는 그런 게임이죠. 네, 일단 뭐 8번 불꽃왕자가 거리적 적성을 충분히 또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이제 직전에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성적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뭐 페로비치 기수가 3번 연창 기승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 그래프를 찍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주 레이스 전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불꽃왕자가 가장 전개 자체도 수월하고 또 직선에서 추진 시에 또 끝탄력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필이라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8번마 뭐 축으로 좀 팔리는 그런 게임이고요. 지금 4번마 마이더스 로드가 이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첫 거리 도전입니다. 그래서 1400은 글쎄 뭐 이게 외산마니까 1400 뭐 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5번마 쌩쌩돌이가 직전에 좀 관심을 가졌던 마필인데 요게 이제 직선에서 진로 방해가 좀 심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조성곤 기수 지금 감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5번마도 한번 다시 승부의 어떤 의지는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뭐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다른 마필 중에서는 7번째 이지수 요새가 경주의 키를 잡고 있는 마필이죠. 지금 이제 11주 만에 나왔는데 가장 전개 자체는 좋습니다. 단독 선행이라는 경주 자체의 전개가 가장 좋은데 역시나 요 마필도 믿어 못 믿습니다. 약간은 이제 공백이 있고 거리가 지금 1400m이기 때문에 직선에서는 조금 허덕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경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 가겠습니다. 1110m입니다. 총 12마리 출전이고요. 약간 좀 거리가 늘어있는 그런 편성이라서 뭐 이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뭐 강축이 좀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충마로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필을 또 붙여서 적중을 하느냐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인데 뭐 관심 마필 한 마리씩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4번째 불멸의 여신 요 마필이 지난번에 늦추입의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가장 끝걸음이 좋았다 할 정도로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많이 이제 좀 남았던 마필인데 거리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보인다면 4번 불멸의 여신 입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4번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12번만 흑폭풍을 좀 이제 근데 이게 사이즈로는 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점핑 출전을 하면서 됐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는 항상 뭐 후진입을 하면서 근성은 상당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기 또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정상군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12번마 훅폭풍 요거 배당권으로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육경주입니다. 1200 서울 육경주고요. 요거는 전천의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 기본 발주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선행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앞선 자체도 뭉겨지면서 추임마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훈련 때 컨디션의 변화가 확실하게 온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얼마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전천후가 잔뜩 노리고 있고, 역시 또 후차권에서도 안정감 있는 또 발걸음 자체를 또 지니고 있는 마필이 나왔다는 점에서, 자 이번 육경주는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대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한 방 때리고 한 방 커버해 놓으면 적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 한번 메인 승부 경주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육경주 전철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ALS하고 좀 정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제주 오경주 갑니다. 1200입니다. 10마리 출전이고요. 편성상으로는 지금 3번마 삼양일호가 가장 센 편성이죠? 네, 3번 삼양일호가 이제 지난번에 뛰었던 레이스가 좀 센 편성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3번 삼양일호가 지금 가장 높은 이제 부담 능량을 짊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61kg의 부중을 짊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선두권 충분히 모색할 수 있고, 거리가 지금 1200m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3번 삼양일호의 61kg의 부담 능량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번마 얘기를 해주셨군요.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편성들입니다. 지금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뭐 세게 보는 마필 한 마리씩 얘기하죠. 일단 3번은 뭐 인기많으니까 가든 안 가든 뭐 이거 김용석 기수가 사실은 요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한 마리씩 얘기하죠. 5번 안개비도 최근 계속 연투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비해서도 뭐 이번에도 안개비라는 마필이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부담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이 5번 안개비도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마 안개비 얘기해 주셨고, 저는 4번마 필승불패가 이제 직전 승군전이었는데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 같이 뛰는 마필들 뭐 반향 이런 마필들하고 한 3마신 정도 차이 났는데, 승군전에 이 정도 뛴 거로 보면은 뭐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좀 조교도 이제 괜찮게 하고 나와서 4번마 필승불패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핸디캡이고요. 총 12마리 출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경주가 좀 혼전이죠. 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델라고킹을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1월 16일 날 경주에서 마필의 기본 사이즈를 충분히 또 이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보면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좀 있는 그 상황에서 3차를 갖다 냈고, 직전에 불꽃왕자하고 막판까지 상당한 선두권 싸움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끝탄력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 레이스 운영 면에 봤을 때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외곽 선위권에 붙어가지고 곱게만 쫓아가 준다면 라스트에서도 경쟁력을 다시 한번 또 보일 수 있는 12번 델라고킹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12번마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그 2차로 왔던 8번마 청계가 그래도 이제 인기도 면에서는 좀 많이 팔릴 그럴 편성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10번마 합작품이 18조 마방인데, 뭐 결정력이 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두 번의 어떤 늦추이 뭐 시원하게 나가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뒷심은 좀 보강이 됐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일부러 좀 늘어난 거리에서 출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10번 합작품을 복병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8경주 1400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14마리 풀게이트인데 이번 경주도 뭐 이거 따져보니까 이제 12번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싸움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번 8경주도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권 마필로 보고 있는 말은 이제 13번 그레이트 조이입니다. 직전에 이제 늑발을 하면서 바닥에 있다가 막판 외측에서 엄청난 추임력을 또 보이면서 날라 들어왔죠. 자, 이번에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00m 거리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이 13번 그레이트 조이 훈련 때 보니까 컨디션도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13번 그레이트 조이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한발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걸음이고요. 강성대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뭐 누가 선행을 가든 뭐 선입으로 가든지 자기가 이제 선행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서 12번마 강성대국도 직전에 그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좀 한번 살아난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뭐 다른 마필 중에서 좀 관심 마필 있어요? 10번 전승대세도 이번 레이스가 조금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걸음발을 지니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이제 말 타는 내용 봤을 때는 자리 못 잡고 계속 외곽만 돌다가 3착을 했습니다. 끝걸음이 좀 살아 있었는데 전개 자체가 좀 미흡했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이 10번 전승대세 기본 발주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 전혀 밀리는 그런 발주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10번 전승대세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400인데 이제 혼합마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거리를 상관하지 말고 마필의 그 기본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경주는 9경주입니다. 1200 백마왕의 이제 메인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13마리 편성인데 지난번에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이 이제 이번에는 뭐 직전보다는 확연히 상태도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아마 기수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배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서 한번 좀 이번 경주는 직전에 상태 안 좋았다가 이번에 좋아진 마필 순수하게 이제 전개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그 좋아진 마필을 충마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10경주입니다. 1200 혼합 3군이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레이스가 아주 뽁짝뽁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편성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11번 게이트에 있는 아틀라스2를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경주 이 아틀라스2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초반부터 조금은 무리수를 좀 뒀죠. 초반부터 선두권을 치고 나가면서 약간 무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판에 늘어난 경주 거리를 소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빠른 마필들이 많죠. 자, 이 아틀라스2가 참고 간다면 라스트에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아틀라스2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11번 아틀라스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와우캣한테 막판에 따지 못했던 광복 70 요게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합니다. 이게 이제 뭐 빠르지는 않는데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뭐 누가 안쪽에서 누가 가든지 외곽에 있는 마필들한테 뭐 당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9번마 광복 70면 이것도 이제 뭐 인기마로 좀 팔리는 것 같고 정말 복병마라면 어떤 걸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복병마가 있나 이게? 정말 복병마라 본다면 뭐 1번 정도 1번 원더풀 룰러가 지난번에 딱 말 타는 내용 봤을 때는 좀 최근 걸음이 좀 살아난다. 왜냐면 안양 라이언이
선행을 끌고 나갔던 경주가 굉장히 페이스가 빨랐던 경주인데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자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 원더풀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막판에 뭐 이기다가 또 졌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뭐 아쉬움을 좀 만회하려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1번 말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경주 2000m입니다. 총 10마리 출전이고요. 전천의 위원회 승부경주죠 이거? 네. 자, 일단 이번 11경주 사이즈가 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죠. 뭐 3번, 4번, 6번, 외곽에 8번, 9번, 10번까지 전력이 다 비슷합니다. 자, 이번 경주의 키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9번 디플로매틱 미션 정도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행 추라이가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을 쌍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노리는 바는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 9번을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때리면 무조건 한 수가 됩니다. 이번 경주가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 쪽으로 왕창 몰빵 그러한 배당이 형성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을 대가리로 세워가지고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1경주 전천의원의 승부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1400이고요. 1등급입니다. 오랜만에 1등급 1400 뛰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또 만만치가 않죠. 좀 얘기 좀 하자고요. 이거 어떻게 봐요? 자, 이번 경주가 일단은 뭐 2번 그레이드 캡틴하고 외곽의 14번 검탄이 아마 당일 현장에서 깜빡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뭐 6번 뭐 헤이킨이나 13번 이스트킨 이러한 마필들도 이제 골고루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번 그레이드 캡틴은 지난번에 이제 내측 사행기를 보이면서 주행 재검 지시를 받았죠. 주행 재검을 또 페르비치 기수가 잘 받고 나왔습니다. 뭐 1400m 기본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레이드 캡틴이 취입이 좀 늦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취입이 통합니다. 왜냐면 이 그레이드 캡틴의 페르비치 기수가 넉넉고 가만히 있을 기수는 아니죠. 충분히 선두 마필들을 뒤에 쫓아가면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막판에 한 발을 쓰면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 또 한 마리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강력하게 복병권 마필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 1번 천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번에 천적을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빠른 말들이 전부 다 외곽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천적은 이번 경주에서 뭐 선행을 자신있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한 두세 번째 아니면 세네 번째 정도 쫓아가면서 페이스 잘 맞춘다면 1번 천적이 의외의 막판 한 발을 쓸 수가 있습니다. 1400m 같은 경우는 안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안쪽에서 배당을 터뜨리는 마필들이 1400m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번 천적이 바로 그 포인트를 좀 찍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천적까지도 한번 이번 경주 배당권 마필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천적을 배당권 마필로 전천 의원이 추천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에서 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전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가 2번, 6번, 14번 요 3두가 인기권에서는 분명히 팔리는 거고요. 전천 의원이 1번만 천적을 배당 마필로 얘기를 해주셨고 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2월 27일 토요 경마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 내용 속에 좀 복병마도 좀 오늘은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으니까 경주 분석하시고 현장에서 배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는 토요 경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